안녕하십니까. 시대인재 정현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5년 고2 정규반 안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죠? 고1 올라갈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고1 1년 동안 또 지내면서 긴장한 부분들도 많고, 고등학교 내신이라든가 학교 생활들이 이렇구나. 굉장히 눈 깜짝할 새 흘러갔을 텐데, 고2는 좀 잘 준비해서 가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셨을 것이고, 수원, 수투, 또 어떤 사람들은 미적분까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분량들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그 내용들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게 이제 공부하고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입시를 이제 2년 정도 앞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노력의 성과물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이제 개학하는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죠? 중간고사가 거의 2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방학 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검증받은 게 중간고사가 될 텐데, 어떤 기분이세요?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좀 떨릴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죠? 어떡하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떨리실 텐데 그 두 달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또 많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중간고사 때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또 정규반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2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될 거냐면, 선생님은 이제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고1 때는 이제 입학한 지, 그죠? 얼마 안 되는 고1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신에 집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2부터는 배우는 과목들 전체가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좀 다르죠. 문제들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이 좀 병행돼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밑에 학년들은 어떻게 돼요? 교과 과정이 완전히 다 바뀌죠. 5등급제로 바뀌고, 뭐 수능도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라고 하고, 대학별마다 입시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재수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학을 가야 재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들은 2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사실 이제 수능이 이제 11월 달에 보게 되는 거니까 이 2년의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이 1년. 올해 11월부터 내년 그 다음 해 11월까지가 이제 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해서 지금이 이제 2월 달까지 갔으니까 11, 12, 1, 2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가 또 흘러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론대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조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기간. 이기 때문에 여러분 압축적으로 그 다음에 밀도 높게 공부를 갖다 해주셔야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신 공부를 또 어떻게 수능 공부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공부가 이제 진행될지를 갖다 먼저 보여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면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아까 2달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 2달이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보통? 작년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그렇죠.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학교 6시, 뭐 7시에 가셔서, 그죠? 끝나고 나면 4시, 5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학원 가는 날이 또 있겠죠? 학원 가게 되고, 갔다 오면 11시고, 그 다음 수행평가 준비하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시간들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 시간들을 갖다 잡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혹시 해보셨나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1시간, 2시간. 학원 갔다 와서 잠들기 전 1시간, 2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시간들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주말 시간, 그 다음에 학원 안 가는 평일.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말 같은 경우도 무슨 영어학원이다 수학학원이다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공부 끝. 이렇게 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틈새 시간들을 잘 이용하시고 그런 관리,
바로 학교 다닐 때 학기 중에 공부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어찌됐든 그 바쁜 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미적분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름방학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우리들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수1을 시험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수2를 다시 준비하며 미적도 선행을 하고 2학기 때 수2를 잘 본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맞죠, 그게? 그렇게 이제 갈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름방학, 그죠? 3주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학기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겨울방학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겨울방학은 고3 겨울방학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미적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탐도 해야 되겠고, 탐구 영역도 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국어도 해야 되겠고 영어도 해야 되겠고 미적만 합니까? 만약에 여기에 수원하고 수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붙게 되면 이 과정들을 다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 해가지고 수능에 좋은 결과 만점을 갖다 받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를 갖다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1학기 때 수원 과정 갖다 공부할 때 2학기 때 수투 과정 갖다 공부하실 때 그 난이도를 어디 정도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방학 들어가면서 우리는 또 수원 공부하실 때, 수투 공부하실 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원 다 까먹었어요. 수투 다 까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자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기초부터 하는데 어려운 문제, 4점짜리라든가 이런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이 잠깐 보였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문항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문항들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학교 시험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학년 때도 그죠? 우리 학교에는 이런 시험 안 나오고 이런 문제 안 나오고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피하고 싶죠? 그렇게 공부했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4점짜리 문항이라든가 수능 문항들을 갖다 피해서 교과서 문항이라든가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그 문제들 그죠? 그런 문제들만 풀고 나왔을 때에 우리 고3 때 겨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그죠? 사실 그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2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수능 대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수학하고 내신 수학이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대치동과 목동에서 입시, 대입 결과가 가장 좋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탁월하게 좋은 이유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에 대한 대비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힘들죠. 시험 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내신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의 입시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만약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킬러 문항이라든가 수능 문제까지 대비를 갖다 했을 때 아까 봤지만 고3 올라갈 때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 약점 부분이라든가 이것들을 메꾸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정시에서나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항상 좋은 결과라든가 이런 대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좋은 결과들은 그 며칠 전, 몇 달 전, 그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곡차곡 준비된 노력의 성과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학년 때 준비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내신 시험, 그것만을 갖다 보지 않고 수능까지, 수능까지 고려한 그런 문항들과 그 난이도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할 거예요. 교재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실제 그리고 학교 시험들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흐름 자체는 뭐냐면 쉽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학교들조차도 이 결과물들 수능에 영향을 미치고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쉬운 내신들은 거의 내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갖다 유지를 하고 그거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공부를 하고 쉽게 고득점을 얻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그런 생각들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시, 그 다음에 수시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시 대비, 수시 대비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수능 준비까지 하면서 내신 준비까지 병행을 한다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지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든지 둘 다 놓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신을 안 하고 수능을 하겠다, 정시에 올인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은 내신에서 최소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2, 3등급만 나와도 목동에서 2, 3등급만 나와서 정시에서는 1등급을 갖다 맞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5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여기서 1등급을 나온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5등급 나오고, 만약에 지금 5등급 나오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3등급 나온다, 4등급 나온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를 갖다 하시게 되면, 그죠? 이렇게 준비를 갖다 하시게 되면 내신도 잡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학년 때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도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과목하고 연계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2학년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 전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내신 가까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엄마, 나 이제 정시로 돌렸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죠? 항상 그런 시험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능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쵸? 수능이 원서 쓰기 바로 얼마 전에, 그죠? 정시 한다라는 친구가 갑자기 나는 정시는 안 될 것 같아, 논술로 바꿀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피하실 겁니까? 이제는 정리연습을 할 시간입니다. 2학년 때 지금 이제 3월달인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1년을 갖다 보내고 나면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제부터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근방에 있는 내신 문제 살짝 살펴보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그런 겁니다.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개념 설명도 하고 문제풀이도 병행을 합니다. 몇몇 학교들은 뭐 어떤 반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문제풀이만 뒷다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병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둘 다 해줘야 되는 이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킬러 개념, 수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항들을 갖다 풀기 위한 아이디어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 그래프의 작성법, 특히나 이제 수험 같은 경우는 함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프 작성법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문제들을 갖다 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 문제 4점 위주로 갑니다. 4점의 킬러 문항 위주로 가게 되죠. 이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만 한다거나 개념 전개에 너무 몰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선생님은 이제 수업에서 그것들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 개념도 하고 문제풀이도 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하하고 확통에 관련된 것인데요. 기하는 이제 선생님 대비를 해드립니다. 근데 기하는 절대평가인 거 알고 계시죠? A, B, C, D. 보통 학교마다 80점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어렵게는 출제를 안 하고 있어서 교과서, 그 다음에 문제집 하나 정도, 센이라든가 하나의 문제집 정도만 풀게 되시면 A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건 있습니다. 만약에 방학 동안에 기하를 안 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겨울방학 때 기하를 안 했어. 그런데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에 또 자. 그리고 나서 시험 전날에 갑자기 문제를 푼다. 풀리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기하 안 했던 사람들은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옛날에는 뭐 선행들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안 어렵고 너무 쉽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기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좀 안 한 이유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그 기본 개념만 알고 계셔도 선생님이 직전에 문제집하고 교과 정리해드리게 되면 그것만 하셔도 A 등급은 확정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뒤에서 드리겠지만 무료 특강으로 한 2회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 이용해서 추가로 더 하시면 되겠고, 확통 같은 경우는 애매하네요. 확통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수원 수투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과 이제 미적하고 다르게 선택 과목이지만 같이 경쟁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최선을 또 다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장원고라든가 그 예전에 관악고도 그랬었는데 확통이 들어가는 학교는 선생님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잡아서 선생님이 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개념 정리를 갖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특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살짝만 살펴봅시다. 방향 자체는, 베이스는 이겁니다. 내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수능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수능 문제에서 거의 발췌된 문제들이 갑니다. 물론 기본 개념들의 문제들을 갖다가 주기도 하죠. 주기도 하는데, 수능 베이스에 있는 킬러 문항들이 바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에 대한 해결 능력들도 여러분들이 길러주셔야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수능이 지금 진행된 게 거의 20년 넘잖아요. 그죠? 누적된 문제가 너무 많고 매년마다 새로 또 출제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비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드려야 될 일들이 그런 거죠. 새로 이제 나오는 문항들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문항이지만 이거 출제될 것 같은데 자주 출제됐었는데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소개시켜드리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들은 출제가 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진화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시죠. 숫자만 변형하기도 하고 또 두 문제들이랑 세 문제들을 다 결합해서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문항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런 문항들을 뽑아내고 그런 문항들을 만들어내는 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한번 살짝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수능 중심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는데, 그죠? 선생님 좀 크게 한다라고 해서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이제 14년, 즉 뭐냐면 지금부터 한 11년, 10년 전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삼각형 넓이 공식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30번 문제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킬러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23년 강서고 똑같은 문제, 22년 대일고 이제 변형 문제까지 갑니다. 1, 2번으로 이제 분해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좌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범위 주어지고, 그다음 삼각형의 그런 거 개수를 갖다 구해달라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이런 문항 30번 문항 같은 경우 수능에서 출제됐을 때 몇 분 정도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예상을 하냐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고민해서 풀라 이렇게 이제 내는 문제들인데 여기 낸단 말이죠. 내신 문제에. 근데 이제 우리 내신 문제는 어때요? 한 20문제, 22문제 되는 건데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도 100분인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내신 대비할 때 가장 어렵고 선생님 마음 아픈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50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낸다. 사실 이제 100점이 안 나오는 시험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1학년 때 경험해 보셨죠? 2학년 때, 3학년 때 더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렇지만 출제됐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10년 전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 심하네요. 그죠? 13년에 출제됐었던 문제인데요. 재작년 이제 또 제1고에서 또 출제가 됐었던 이런, 그러니까 좋은 문항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일 같고요. 자, 물론 그래도 가장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다? 작년 문제는 이제 부지런한 선생님들을 내시긴 한데, 재작년, 그 전년, 2년, 3년 전 문제들이 가장 출제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20년에, 그러니까 작년 입장에서 재작년이 되겠네요. 그죠? 20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프 보이십니까? 너무 작게 돼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문제가,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작년도 이제 24년도 양천고에서도 나오고 강서고에서도 나오고 또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만 이제 끌고 나온 건데요. 모양은 비슷하죠. 양천고에서는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출제를 냈습니다.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 아까 넓이 나왔었는데 또 나오죠. 도형에 관련된 것도 관련됐단 말이에요. 자, 강서고에서는 조금 틀었습니다. 절대값 그래프까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함수를 더 주어서 거기서 이제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로 변형을 시켰어요. 어찌됐든 베이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전전년도 문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24년도, 2년 뒤죠. 거기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실근에 관련된 거. 작년도 양천구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정고, 목동고에서도 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계 형태를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하고의 지수 방정식하고의 실근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년 전, 3년 전 문제가 가장 출제율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옛날 문제들은 베스트 문항들, 그죠? 아주 잘 만든 문항들의 중심으로 해서 출제 가능성을 점쳐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이 잘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이 고1, 2 수업을 갖다 중심적으로 하지만 매년마다 새로 출제되는 수능 문항들,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의 내신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공부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건데, 수학 공부할 때 옆에 해설지 딱 펴놓고 공부하는 거 아주 안 좋다, 안 좋은 습관이다. 방학 때는 이제 선생님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변형된 문항도 그렇고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고 그냥 독서를 하듯이 해설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30번 문항이라든가 킬러 문항들이 어때요? 해설이. 그쵸? 한 페이지 넘어가죠. 완전 독서 수준이야.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띡 문제를 갖다 풀어봐라 하게 되면, 그죠?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풀었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능도 내신도 사실은 내 생각이 수학적 사고력들이 발전하지 않게 되면 그 문항들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해주는 일은 그 4점짜리 킬러 문항들을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게 선생님이 해드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는 그 해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 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뽑아내고, 그런 해설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작업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도 그렇고, 방학 때도 사실은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은근슬쩍 이거 나온다라고 하면서 두 번, 세 번 이미 반복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매년마다 새로운 문제를 정리할 때 이거 올해 나올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은근슬쩍 반복을 시키죠. 교재에서, 테스트에서, 오답에서, 다시 워크북에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사람들 알 거예요. 반복을 계속 시킵니다. 사실 그런 문항들은 한두 번 푼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풀 수 있는 것과 봤다라는 기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꼭 풀 수 있도록 그렇게 5번, 6번 이상의 반복들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학교마다 이제 부교재가 나올 텐데, 중학교 1학년 때하고 다르게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기본 베이스로 깔리게 될 겁니다. 그 문항들 기본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수능 문항까지 이제 추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정규 수업은 월금에 진행이 돼요. 사실은 이제 화목반 이렇게 이제 고1 아이들도 수업이 있는데, 월금 수업이 가장 좀 간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복습하기에. 물론 주중에 수학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어찌됐든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은 일단은 정규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선생님 내신비수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준비를 한다고? 선생님이 매해 새롭게 출제됐던 모의고사 문항과 그 변형 문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새로운 문항들, 또 잘 안 보이죠? 이런 문항들, 이제 새로 출제됐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같은 그 유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문항들 정리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변형 문항으로 다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느꼈을 때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지만, 그죠? 그런 문항들은 사실 변형 문항들이라든가 같은 유형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센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능 기출 문제들 모아놓은 문제집들 보게 되면 그 문항 출제가 됐었습니다라는 것밖에 없지, 그 비슷한 유형들의 문항들을 모여있기 힘들거든요. 그 작업들을 선생님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풀 건데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왜냐면 방학 때 문제 풀 때 우리가 4점짜리 문항만 피해서 풀잖아요. 그죠? 맨날 3점 풀고 봤던 것만 풀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집요하게 그 문제를 풀 때까지 반복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겠고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선생님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 과정들, 그것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신비수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단원 테스트를 항상 봅니다.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런 시험들을 갖다 보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의 수업에서 한 번은 단원 테스트를 볼 거고, 한 번은 기출모의고사, 그죠? 50분 딱 재서 시험을 이제 매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정규 시간에 기출문제를 갖다 풀 것이고요. 사실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20문제, 22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버릴 문제, 챙길 문제 이런 것들 다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갖다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연습을 3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원 테스트는 쌍둥이 문제, 틀린 문제들 제공이 되고요. 나중에 누적돼서 맨 마지막 파이널 오답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의무 클리닉 다시 오게 돼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 쉬운 기출문제들 클리닉 시간에 다시 한번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요일날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반드시 오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기출문제를 정규 시간에 한 번씩 푼다라고 했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한 번 더 기출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니까 그 시간 내 아까 말씀드렸던 10시부터 5시 사이에 한번 오셔가지고 시험을 하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이 아마 토요일 안 되는 사람들은 뭐 과제로 갈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최대한 오셨으면 좋겠고, 평일날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 수업이 있을 때 조금 일찍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에 오시면 선생님이 이제 직접 클리닉, 조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도 이제 4월달 들어가게 되면서는 클리닉 시간을 좀 확대를 할 겁니다. 일요일날도 이제 클리닉 시간을 잡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하 특강과 클리닉을 4월달부터는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클리닉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기출문제를 하나 보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2개 분량씩, 그죠? 2회 분량씩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못했던 과제들을 끝내셔야 되겠고, 오답도 끝내주셔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자 보낼 때요, 선생님이 이제 오답까지 끝내야 100% 완성률을 갖다가 보내드릴 거고, 워크북 같은 경우도 오답까지 끝내야 완료됐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누적해서 안 된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문자가 갈 거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신 비서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약간 쉬운 문제들의 추가 문제들 혹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따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하 특강은요, 4월달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는 뭐야?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온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해주시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공식 쭉 정리 한번 해드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과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 과제 쭉 풀어 오시게 되면 일단 2차 곡선까지 선생님이 특강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수요를 갖다 조사해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할 것이고, 기말고사 때도 한 2회 정도 특강을 갖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맞춰서 어쨌든 수업은 열심히 들어두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수업도 그렇고 학원 수업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저것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저 학원에 어떤 학원이 좋지, 이런 고민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핸드폰이 공부 시간에 어디 있는지, 잠들기 전에 어디 있는지 이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시간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벽까지 했던, 그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했던 이 시간들을 유지하면서 학교 시험까지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더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정말 성적이 오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3월 7일이면 조금 여유가 있죠. 그죠?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일단 만났을 때는 강력한 수업으로 또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선생님 끝까지 집요하게 숙제 검사하고, 그죠?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핸드폰도 어머님이랑, 그죠? 맡겨주시고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